3번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렇죠. 아까 이거 나왔던 판례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했으면은 그 줄줄이 따라서 다 정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이때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퇴사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이거 올해 무슨 행정고시였나 입법고시였나 법원행시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거 기출입니다 이거. 예, 올해 2차 기출이에요. 올해 24년도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셋 중에 하나였나 어딘가에 이거 2차 기출이었습니다.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배임죄, 공동정범 이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나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최초에 그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이미 배임죄는 끝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다 영업비밀 그 네가 취득했던 거 팔아라 이러고 뭐 해도 그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해 2차에 나왔던 논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임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신분상 없는 사람이 신분이 있는 사람에 가담해가지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다만 형만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단순 배임죄로 과형한다는 거. 과형은 단순 배임죄로 한다는 거. 그거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 배임에서 중요한 판례가 이거 업무상 배임 이거 반출 사안에서 이게 이거죠. 그 직원이 이미 영업비밀 빼돌린 그때 이미 업무상 배임은 성립 끝났고 그 이후로는 그 취득한 그 배임죄를 저질러가지고 취득한 영업 비밀로 어디다 중국에 팔아먹든 자기가 그걸로 빵집을 하든 그 영업 기술로 뭐 감자탕집을 하든 이제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미 앞에서 이미 저기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써먹는 것들은 저기다 이거죠. 네. 그래서 10번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런 걸 외면한 채 그렇게 막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너 혼자 집에 가봤자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 다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네. 너무 중요한 판례고요. 또 최신 판례 나왔네요. 2023년 12월 판례. 2인사의 공동화의 죄를 이거 뭐였죠? 그냥 최신 판례긴 한데 이 내용 자체는 이 최신 판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론이죠 이거는.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던 판례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또 언급이 된 게 2023년도 12월 판례 가장 최근 게 있길래 이걸 따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신 판례가 그 여기서 새롭게 논점이 된 어떤 새로운 사연이 있는 경우에 그걸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신 판례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있던 판례 내용인데 계속 인용하고 하면서 이 가장 최근에도 이 판례 내용이 필요한 그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로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날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원래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 2023년 12월 이때 이 판례가 생김으로써 이 내용이 처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날짜들은. 공동정범은 2 이상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관적 공동가공이사와 객관적 기능적 행위지배 타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용례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충분하다라고 아까 바꿨나요? 일체가 되어 서로 이렇게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틀렸죠.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죄의 범인 도피 행위의 보중에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한 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객관식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죠. 이것도 다 중요한 것만 냈어요. 그리고 2차에서 만약 범인 도피죄가 나오면 답안에 써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범인 도피죄 이런 것들은 그 재산죄 뭐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이 5 가장 중요한 죄 5 안에는 못 들지만 그래도 뭐 그런 죄들만 나오는 건 5대 죄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준비는 해둬야죠. 2차 답안에 써야 되는 판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회사 직원이 이렇게 유출했다. 그러면 그때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이르고 그 뒤에는 퇴사한 다음에 그거를 이것도 똑같이 이런 것도 이제 기소가 된다는 거고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퇴사한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아마 그 불가불적 사후행위 안 나오나? 유출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여기에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따로 업무상 배임죄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이미 성립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무단으로 갖고 나올 때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렇게 했더라도 네, 업무상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 회사 외부 사람이 애초부터 어떤 회사 직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야 그 니네 회사 영업 기밀 좀 빼돌려줘 이랬으면은 공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판례의 경우에는 그 직원이 자기 혼자서 그 이제 나쁜 검은 속내를 가지고 회사 기밀을 지가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 기수가 이미 성립이 됐고 그 이후에 그 한참 뒤에 여기 이제 어떤 회사 대표나 어떤 제3자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야 너 네가 그 다니던 회사에 있던 기밀 좀 나한테 넘기는 거 어때? 내가 한몫 떼어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이미 이 사람 알기도 전에 이미 회사에서 그 빼올 때 이미 기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기수가 되기 이르기 전에 이런 나쁜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제3자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야 니네 회사 기밀 좀 빼와서 나한테 좀 넘겨.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기 좀 챙겨줄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공범이죠. 그러면 네. 그거 좀 구분해주면 좋고 11번 형법 제19조 독립행위 경합 동시범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2인 이상의 상호이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 하나 이거 여기까지 딱 읽고 그거 떠올라야 됩니다. 최신 판례 실화죄 담배꽁초를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는데 불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불이 벌어진지는 골라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담배꽁초로 말미암아 불이 난 건 맞아요. 그러면 그 각자가 실화죄를 진다. 네.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죠. 실화죄라는 게 과실에 의한 죄인데 실화죄의 실이 과실의 실이잖아요. 예, 화는 불을 하자고. 그래서 과실에 의하는 건데 그 검사가 공동 정범으로 그거를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과실이 어떻게 공동 정범이 되냐. 예, 서로의 그 주관적 그 의사의 그 타진 상호 의사의 연락 그렇죠. 서로 이렇게 불을 지르고자 하는 이런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과실로 실화죄가 발생한 사안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과실로 지금 실수로 불을 제대로 안 끄고 부주의해가지고 불이 나도록 한 건데 이거를 상호 의사에 연락을 한다는 게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정범이 아니고 각인이 각자가 실화죄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피고인들이 이런 저기를 했죠.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서 불이 난 건지 정확히 찝어낼 수 없다면 최소한 모두가 그 실화죄 죄책을 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만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도 판사는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끄럽다. 니들 중에 하나의 담배꽁초로 된 거면 누군 건지 골라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니들이 거기서 담배를 해가지고 니들 때문에 불난 건 맞잖아. 그럼 누군지 골라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모두 처벌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실화죄를 책임을 지겠다. 이런 판례였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판례들은. 네. 논의 하나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 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뭐 실화죄랑은 제가 방금 말한 실화죄 그 판례랑은 뭐 이제 그 판례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출제자가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이때는 바로 공동 정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독립행위 경합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죠. 지금 이 독립행위 경합 이거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실화죄 과실로 인해서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담배를 폈는데 그 여러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예. 그 우리 담배 흡연 부스 같은 데 가보면 이 담배 피는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각자 담배 피고 헤어지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을 독립행위 경합으로 봐서 각자의 실화죄를 묻는 거고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이때는 공동정범으로 넘어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뭐 제기의 여지가 없겠죠. 네, 그 이제 실화죄 판례를 보고 아마 교수님이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까지 내용은 그 실화죄 판례 그게 맞아요. 네,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한다. 상호 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죄다 담배꽁초를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갔다.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 그 사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일단 1번은 맞고, 독립행위를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